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아침 공기가 확연히 달라진 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볼에 와닿는 공기가 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한낮에도 기온이 27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지역에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영동 북부에는 오늘 밤 5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순간 풍속 55km 내외의 강한 바람도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아침 기온은 평소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문제의 해법으로 강원 지역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강원형 메가시티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 보건소가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100일애가 유행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6월 2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지역 내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격 인상 여부와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바가지 요금 등 문제가 발견된 업소에는 관련된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 29일 싸이 흠뻑쇼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의 30%가 고령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지부는 지난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140명 가운데 43명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으로 인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66%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100일애에 대응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각 학교의 교실과 조리실, 체육관 등에 대해 환기와 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학교 상황에 따라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도 권고합니다. 현재 강원도 내 초등학교 7곳에는 학생 70여 명이 100일애에 걸렸습니다. 100일애는 2급 감염병으로 콧물과 기침 등을 동반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 등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이른바 강원형 메가시티가 조성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해당 내용 제안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원미희 의원님 연결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미희 의원입니다. 네, 지난 19일에 진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형 생활권 강소도시죠. 강원형 메가시티가 대안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먼저 강원형 메가시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원형 메가시티 어떤 의미인가요? 네, 메가시티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대도시권을 일컫는 말인데 네. 해외에서는 메가시티, 글로벌시티, 글로벌시티 레전 등의 용어로 사용합니다. 메가시티의 목적은 도시의 규모를 크게 하여
국가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일종의 규모의 경제 개념입니다.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처럼 광역자치단체를 통합 연계하는 소강력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작은 시군구를 통합하는 강소 생활권 도시도 메가시티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막연하게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네요. 네. 의원님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감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나라 여성들이 70년대에는 평균 4-5명의 아이를 낳았고 17년에는 1.05명, 23년에는 0.72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23년 4분기에는 0.65명으로 0.7명대도 무너졌습니다. 네. 70년대 매년 100만 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가 23년에는 5분의 1인 2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연구팀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도권은 약 12%의 국토 면적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있는데 네. 그러한 도시의 쏠림 현상은 최근 청년층의 활발한 인구 이동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15년부터 21년까지 수도권 인구 증가는 청년들의 유입이 7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방의 청년 인구는 줄었겠죠. 네, 우리 도의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의 원인도 1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 출산율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일단 근본적으로 감소를 계속해서 했고 네. 청년층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서 나타나는 이런 인구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단순히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이 이런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게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고요. 네. 같은 생활권 지역끼리 묶어 규모를 크게 하여서 경쟁력 있는 강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인구를 만들고 그 인구에 맞는 규모의 산업 인프라, 정주 인프라를 조성해서 인구의 유출을 막자는 것입니다. 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 시장의 노동 공급이 감소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또 산업이 위축되면 일자리가 감소하여 지역 인력이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또 인구가 줄면서 빈집, 폐교가 늘어나고 병원, 대중교통, 터미널, 식당 같은 생활 인프라가 붕괴되어 정주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건 역시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면에서 생활권 지역끼리 묶어 규모를 크게 하여 강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악순환 사실 다 연결돼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맞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이 되어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신지 좀 혹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같은 생활권으로 연결된 시군끼리 묶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인구 2만 명의 군지역 주민이 직장, 병원, 학교, 터미널 같은 인근 도시와 생활권 안에 있다면 통합해서 인구 규모를 크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 지금 속초를 중심으로 하는 설악권에서는 속초, 고성, 양양, 인제를 통합하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지역들이 공동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규모가 커진 인구에 맞는 큰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설악강에는 큰 병원이 없어서
강릉이나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사 오기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큰 병원이 있는 도시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 각 지역에 작은 병원 각각 4개보다 그 모든 진료가 가능한 큰 병원 하나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정주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인구 유입이 늘고 인구 유출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쇼핑센터나 문화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속초의 경우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산업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 통합이 되면 면적이 넓은 고성이나 다른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 또 각 지역이 각자의 특색 있는 기능을 가지면서도 경쟁력 있는 하나의 도시로 기능한다면 다른 도시로 이주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병원은 물론이고요. 문화시설, 쇼핑센터 이런 정주 인프라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다 있어야만 저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수긍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강원형 메가시티 제안에 앞서서 그간 시행되고 있는 강원 종합계획 또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다양한 정책이 강원자치도에서 실제로 유효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강원자치도가 현재까지 추진해온 지방소멸 대응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강원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인구 정책으로 지난 15년 동안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국이 인구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데 부서마다 그 보육은 보육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각각 나열식 사업을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먼저 공간 구조를 재편하여 그러니까 하드웨어격인 이런 공간 구조를 갖추고 여기에 다양한 소프트웨어인 인구 정책들을 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실제로 강원자치도에 유효했는지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바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작은 지역에 계속적으로 인구 소멸이나 뭐 이런 그 재정을 쏟아 부어도 어떤 때는 이런 문화센터 같은 데가 뭐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보면. 예. 그러니까 계속 쏟아 부어도 인구가 적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히 이게 문을 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적정 규모의 인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변에 시군끼리 좀 이렇게 합치자 이런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향후 10년까지가 인구 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지역적 난제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와 시군, 또 온 도민이 일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함께 이루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6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계속해서 백일회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질병인지 알려주실까요? 네, 백일회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인데요. 네. 환자가 기침할 때 공기 중으로 튀어나온 콧물, 또 침방울 등 비말을 통해 전염됩니다. 백일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100일 동안 기침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가는데요. 네.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지만 최소 4일, 길게는 21일까지며 초기 증상은 콧물과 재채기, 가벼운 기침과 같은 일반적인 감기와 비슷합니다.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기침이 더 심해지고 밤에 숨을 들이쉴 때 흡 소리가 들리는 발작성 기침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기침이 심할 경우 구토를 하거나 소아의 경우 기침하는 동안 얼굴이 파래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적정 항생제를 5일간 복용해야 전염력도 떨어지고 기침 증상도 서서히 줄어드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보건소 김은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백일해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환자가 기침할 때 공기 중으로 튀어나온 콧물, 침방울 등 비말을 통해 전염이 되고 전파력이 강합니다. 올해 국내 백일해 환자는 질병청 자료에 의하면 6월 8일 기준 1,654명으로 최근 유행한 2018년 연간 환자 수 980명을 넘어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2주일 전부터 학교를 중심으로 백일해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빠르게 확산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접종력이 높아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 앞으로도 학교 집단에서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주도 학교를 중심으로 백일해가 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우선 전국 현황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올해 국내 백일해 환자는 4주 동안 3.2배 증가했는데요. 연령별로는 13세에서 19세가 65.6%로 가장 많았고 7세에서 12세가 21.2%로 소아 청소년이 전체의 92.8%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난 15일 기준 누적 환자 수도 코로나19 유행 이전 백일해가 크게 유행했던 2018년도 연간 발생 환자 수를 이미 2.5배 넘어선 상황인데요. 원주시는 지지난주부터 열흘 사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 환자가 다수 발생했지만 다행히 접종률이 높아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초등학교 7곳에서는 이 학생 70여 명이 백일해에 걸렸는데요. 네.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은 각 학교의 교실과 조리실, 또 체육관에 대해 환기와 소독과 같은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보건소 김은진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백일해는 감염 초기에 가장 전염력이 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염력이 감소하지만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일간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격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학생이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이 의심이 되면 등교를 중지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질병이 그렇듯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인 것 같은데요. 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1세 미만 영아 대상 적기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후에도 4차에서 6차까지의 추가 접종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백일해에 감염돼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전파할 우려가 높은 미접종자나 혹은 총 6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불안전 접종자는 신속하게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임산부나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의 경우에도 아이와 접촉하기 최소 2주 전에는 백일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백일해 증상이 의심된다면 빠르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사실 뭐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또 기침 예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네, 100일애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가정에서 좀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조례는 대상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 공직자 자질 등을 검증하는 절차와 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김지연 원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하다며 원주시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한다. 제도 확립을 위해 시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후보자를 선정한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초대 원장과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입니다. 시는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청문회 개최 시점이 늦어지는 것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진흥원은 원장과 감사를 선임한 후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해야 하고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경우 올 하반기 예정된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주체인 원주시의회는 24일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올 9월 초까지 회기를 운영하지 않아 원주시는 원포인트 의회 개회를 요청할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역 공공기관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에 이견은 없다며 다만 청문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만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각 기관장 후보자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의회와의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첫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 버들초교 앞에 교통체계가 개선됐다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원주시가 혁신도시 내 버들초교 앞 교통체계 개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원주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청사 개청에 따른 버들초교 인근 교통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초부터 지역사회 간담회 등을 거쳐 교통정책을 다각화로 추진했습니다. 올 1월 학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2월 통합차량 회차를 위한 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했고 3월 초 개학 이후 매주 현장 점검과 교통안전지도 등으로 학생 등하굣길 안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4월에는 버들초교 사거리와 버들초 정문을 잇는 내부 도로를 4차로로 확장했으며 지난달 삼복골 진입도로 확장 포장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는 또 최근 혁신로 큰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조성, 버들초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을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시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통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6개월여 만에 주민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작평했습니다. 특히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신호체계 개선과 교통안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고충 해소를 위해 각급 기관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면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에 가수 싸이가 온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주를 찾는 여름 대표 콘서트 싸이 흠뻑쇼가 티켓팅 경쟁을 보이며 벌써부터 흥행 분위기를 뿜고 있습니다. 네. 싸이 흠뻑쇼 서머스웩 2024 원주는 오는 29일 오후 6시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화려한 막을 엽니다. 이번 콘서트는 2만 5천여 명의 관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매가 지난 10일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인기 공연인 만큼 예매 시작 직후 동시 접속자 수가 몰려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흠뻑쇼는 싸이의 대표 브랜드 콘서트로 여름마다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무대 연출과 열기를 식혀줄 워터캐넌, 화려한 게스트 군단 등 믿고 보는 공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원주시 내 소규모 체육시설 안전정비가 완료됐다고요? 네, 원주시가 지역 내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내 518개소 소규모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마을 단위 체육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구장의 망가진 그물까지 보수하는 등 체육시설에 대한 세밀한 관리를 펼쳤습니다. 또 원주시는 마을 단위 체육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 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1곳의 신규 마을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일도 민선 8기 원주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건강하게 땀 흘리는 원주 구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도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